자, 서대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아, 국힘이 강서구 선거 대패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위축되는 것 같은데요. 와, 옛날에 이거 뭐 많이 졌던데. 옛날에 이제 이거 뭐 시애틀에 잠 못 드는 밤이 있는데 어. 제가 요즘 이게 그 서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잠 못. 서울에 제가 이제 이재명이 그 영장 기각되는 바람에 하도 열받아서 2, 3일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영장 기각될 때 유창홍이. 그때가 그다음에 어제도 이게 그 개표 이게 보고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제가 여기 그 어제 모의탕 가지고 체중을 재봤더니 체중은 비공개인데 하여튼 3kg는 빠지더라고 3kg. 아,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서울에 잠 못 드는 서울에 밤인데 잠 못 드는 밤. 제가 이제 곰곰이 저도 제가 이게 뭐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뭐 제가 출마 정치인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종편이든 뭐 보도 채널이든 유튜브든 방송을 하면 이게 준 공인으로서 야, 저도 이게 제가 스스로 참 이게 많이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못 보는 게 뭔지, 뭘 이게 그 잘못했는지 여러 가지로 이게 돌아봤고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제 잠 안 자면서 생각한 게 일단 제 스스로부터 좀 이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치열하게 제대로 방송하면서도 좀 이게 더 치열하게 싸우면서 김태우 후보를 많이 도왔어야 되는데 좀 이게 제가 좀 뭐 더 철저하게 열심히 운동을 못한 게 아닌가, 더 못 싸운 게 아닌가 이런 데 그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주장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이제 그 김태우는 공익신고자다. 당연히 이제 그 사면 복권을 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하게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이게 공당이 후보를 안 내면 안 된다. 경선을 하든 어떻든 김태우를 하든 경선하든 일단 이게 국민의힘 후보는 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주장했어요. 저 인정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제가 주장이 잘못된 건가? 이걸 제가 밤새 고민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저는 이 두 가지 주장은 제가 이게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요. 김태우는 공익신고자입니다. 그건 뭐 대다수 그렇게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야 유죄면 김태우가 무죄고 유재수가 유죄면 조국 김태우는 무죄예요. 맞아. 환경부 장관 김원기가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저는 김태우가 잘못이 없다고 봐요. 지금 대법원 판결 그는 김명수 체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조국이가 2심하고 있는데 왜 김태우는 보궐선거를 왜 합니까? 조국이처럼 재판 끌었으면 4년 임기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보궐선거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아, 최강. 근데 그때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이 좌파 중에 좌파 대법관들이 완전히 연구관들 보고하자마자 3일 만에 김태우를 3일 만에 그냥 대법원에서 기각시키는 바람에 보궐선거 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여기 김태우가 공익신고자다. 사면 복권을 해야 된다. 이 점은 제가 잘못이 없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결과를 떠나서. 자, 그 점은.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저는 이것도 제가 밤새 고민했지만 제 잘못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는 내야 된다 봐요. 왜 그러냐. 기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 안 낸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민주당이 박원순을 공천한 그때 박원순 주 후임 이거는 후보 내면 안 됐잖아. 근데 냈잖아. 오거돈이든 박원순이나 오거돈이는 성추행 때문에 자기들이 보궐선거 하잖아. 그런 경우는 기책 사유가 있으니까 후보 안 냈죠. 제가요 김태우가 성추행해가지고 저는 이게 만약에 날라갔으면 저도 후보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근데 김태우가 앞에서 제가 1단계 김태우가 훌륭한 공익신고자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에서 잘못해가지고 판결해가지고 김태우가 희생양이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무슨 기책이 있냐. 국민의힘이 기책이 떼버리면 그럼 김태우 공익신고하고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는 김태우가 공익신고자로 죄가 없으면 국민의힘도 기책 사유는 없는 거다. 그렇다면 공당에서는 후보를 내야 된다. 다음에 제가 김태우를 전략공천 해낸 거 아니잖아요. 경선했잖아요. 경선해가지고 김태우가 됐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그럼 국민의힘 후보도 안 내고 가만히 봐야 되냐. 이거는 기책 사유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그 방송했던 게 저는 지금도 다시 방송해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 결과적으로요. 지금 이게 그 대표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방송도 보고 모니터도 해보고 했는데 뭐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조금의 차이가 큰 거는 수도권은요. 수도권은 이제 그 정당도 보지만 인물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김태우도 훌륭한 인물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교훈 상대 후보도 이게 거물급은 맞아요. 기초단체장 하기에는 경찰청 차장까지 거쳐온 사람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수 쪽에서는 경찰청 차장이 별거 아닌지 몰라도 저 좌파 진영에서는 경찰청 차장이면 거물입니다. 군대 3개, 별 3개만 가도 박정훈 대령만 영입할 거예요. 대령이잖아. 그래도 자기들은 영웅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도 되는 사람에게 기초단체장 온 거 아마 이게 인물도 저번 민주당 후보보다 좀 이게 나은데 인물에서도 조금 진경이가 득점이 있을 수 있고 수도권 앞으로 인물도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에서도 지금 이게 조금 뭐 국민의힘 여론이 안 좋은 거 수도권의 그 비판 민심이 있는 거 이것도 이게 우리가 겸허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패배를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것도 절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물 또 부분도 절반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게 복합적이다가 17% 차이 났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뭐 증거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럼 대안이 중요한 건 이게 잘만 하면요 선패자 불망입니다. 잘 패하면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갈공명이요. 제갈공명이 한 말이에요. 선패자 착각해서 잘 패한 사람은 불망 망하지 않는다. 이런 데 유명한 말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대책을 잘 수립하고 오히려 이게 대응을 잘하면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니탈하고 이준석이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준석이처럼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비아냥대면서 야 내가 쪽집게 아니냐 18% 전대에서 졌네 이러고 있어. 당대표를 했다는 놈이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분열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돌파해서 오히려 이번 패배를 보약으로 삼아서 어떻게 차기 총선을 이길 수 있는지 이걸 이게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해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밤새 고민한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답은 아니에요. 서정욱의 생각. 뭐 이것도 많이 보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게 일단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두 가지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싶어요. 처음에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국정 방향이 크게 잘못된 건 없다 봐요. 이거 바꾸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외교든 안보든 뭐든 크게 저는 큰 방향이 틀린 게 없다 봐요. 따라서 뭐 윤석열 정권의 뭐 정책 운영을 확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대안이 안 돼요. 그건 혼란밖에 안 오고 분열밖에 안 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요. 조기 선대위 체제를 띄우자. 선대위. 언젠가는 이게 총선되면 선대위 체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조기에 선대위 체제를 좀 띄우자. 그렇게 특히 조기도 아니야.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를 저는 조기도 아니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런다고 제가 김기현 대표 무조건 물러나라 뭐 비대위 가자는 게 아니고 나는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나는 물러나야 된다고 뭐 보네. 박사님 그 생각이고 일단 제 생각은 그러면 이 조기에 선대위 체제로 가면 그 중에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할 수 있다 봐요. 왜냐면 무조건 다 물러난다고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이제 그 진짜 거물급 전국적 지명되어 있는 훌륭한 분들로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아예 당이 비상체제로 선대위로 가자. 그게 필요하다면 이제 빨리 장관들도 이제 조기 어느 정도 복귀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나경원 대표, 뭐 안철수, 그 다음에 뭐 김기현도 포함해서 이렇게 최고 인물들로 조기에 선대위를 띄워서 그 선대위에서 당무까지 포함하는 좀 이게 조기에 선거 비상체제로 가자. 그러면서 이게 공천도 수도권은 조금 이게 빨리 해야 돼요. 경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천천히 됩니다. 그거는 공천만 되면 돼요. 호남도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수도권은 지금 힘들어요. 싸울 시간을 줘야 미리. 조기에 좀 공천도 우리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도 55명 뭐 이게 조기 공천 이야기 했잖아. 조기에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선대위를 띄우면서 거기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비상대책으로 선대위 띄우면서 여러 훌륭한 인물들로 정말 이게 위원을 꾸며야 된다. 예. 이런 이제 그 체제 변화. 지금처럼 느슨하게 국민의힘 그냥 최고위 체제는 안 된다. 조기에 완전히 비상체제 선대위 체제로 조기에 띄우자.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서서 그러면서 이게 필요하다면 수도권에 먼저라도 이게 공천을 어느 정도는 이게 보장해주고 뛰도록 네, 좋습니다. 조기 예. 공천을 가시하시기는 이런 걸 이게 첫째 고민해봐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정당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고 두 번째가 제가 그랬잖아요. 인물 중요합니다. 아니 기초단체 선거할 때 후보는 안 보고 정당만 보고 찍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 또 김태우 후보냐, 진규영 후보냐, 후보도 보고 찍는 사람 있어요. 그 당연하지. 제가 항상 그랬잖아. 구청장 선거인데. 차기 총선은 예. 인물이라니까. 지금 인물이야. 수도권에는 예. 수도권에는 민주당도 40, 예? 국민의힘도 40은 고정표가 있어. 우리 40 있잖아. 예. 김태우 후보.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인물이라니까. 예를 들어 같은 동작이라도 나경원이가 노느냐? 아니면 이름 없는 사람이 노는 따라 다르다니까. 네, 맞아요. 지명도 있고 근데 인물이 자기 개인기로 10%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맞잖아요. 맞아요. 인물이 그게 왜 선거를 자꾸 정당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당락을 결정해. 크게 보면 선거 제일 중요한 거야. 물론 윤석열 정권 심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도 있고 하지만 또 이게 일부는 인물 경쟁력이 수도권에는 저를 좌우한다 봅니다. 그럼. 자기 개인기로 10% 돌파해야 돼. 예. 이게 제가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정두원 의원이 이제 돌아가신 예. 그 정두원 의원하고 제가 친했거든. 서대문이잖아. 진짜 어려운 데서 삼선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제가 그 정두원 의원은 꼭 술집에 가면 전라도 집에만 가. 그 사람이 전라도 술집 사장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평생 김대중 선생부터 2번만 찍은데 유일하게 정두원만 1번 찍습니다. 이러더라고. 아. 왜? 진정성 있게 매일 찾아오고 친하고 정돈도 호남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윤상현도 그걸 잘해. 윤상현도 미추홀에 가니까 막 그걸 좋아하더라고. 그 개인기지. 지역구 다지는 건 윤상현이 또 따라갈 수 자, 없지. 그러면 예. 제 말하기에 결국은 내년에 수도권은 인물이다. 그럼 두 번째 인물을 좀 이게 과감하게 좀 영입해야 돼요. 지금 기득권 때문에 안 돼. 내가 오죽하면 내가 자다가요. 그래서 김기현 물러나라는 거야. 내가 아까 따른 김기현이 뭐 잘못하고 인물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리더십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는데 좀 뭐 한번 예. 고민해보고. 아유, 예,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오죽하면서요. 그럼 인물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 네. 그럴 수도 있잖아. 제가 뭐 하루는 아니지만 계속 제가 요즘 고민이 화두가 어떤 인물을 영입하면 확 그냥 배지 확실하게 하나 따올까? 네. 아니면 배지 10개는 가져올까? 이런 인물이 좀 없을까? 어떤 인물이어야 돼? 예? 어떤 인물이래? 제가 진짜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떤 인물?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이름 많은데 저는요. 네. 진짜 인물이 또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고초를 저는 제가 그러면 일단 홍정욱부터 얘기할 것 같아요. 홍정욱 좋다. 홍정욱이는 노원에서 이준석 지역에서 이겼잖아. 홍정욱 카드 좋다. 홍정욱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예, 그러니까 그거 홍정욱 좋은 인물이에요. 네. 얼굴 잘생기니까 하버드 뭐 그게 아니고 있고 노원에서 정빙됐잖아. 그렇지. 거기 그 팬이 있다니까. 아니 저 이준석이가 3번 진대서 홍정욱이는 이긴대야 거기. 거기 이제 좌파가 좀 우세 지역인데 홍정욱이가 이긴대요. 그러면 인물 경쟁력이 있는 거지. 거기 내보내야 돼 노원에. 그러니까 네, 홍정욱. 아니 뭐 거기다 어디다 선거했지 어쨌든. 홍정욱 같은 사람들 왜 과감하게 영입 안 하냐 아, 좋아요. 찾아가지도 않아. 홍정욱 또. 좋아 또. 기업인 중에 혹시 아시는데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하면 유명한 우리 그 권오현 회장 이런 권오현 분들 회장. 초격차. 제가 진짜 책을 감동 깊게 읽었어요. 어. 우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먹여 살립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하면 제일 먼저 서울대 반도체 갔잖아. 아 좋다 그런 선보라. 아니 삼성전자에 진짜 뭐 젊은 한참 반도체 연구해야 되는 사람 들고 오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손실이지. 그 사람은 삼성에서 연구해야 되고. 근데 권오현 회장 같은 분은 이미 이제 일선에서는 은퇴했잖아. 그 경륜이 있잖아. 아 그렇지. 아 그거 좋다. 와 삼성전자 반도체 살아있는 신화 아닙니까? 좋아. 책 보니까 진짜 아니 그러고 이 정도 대기업을 이끌어서면 리더십이나 좋아. 아니 이런 분들 그냥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왜 못 모셔오냐고 기업이 양양자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냥 고졸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학벌 비하는 안 해요. 근데 양양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뭐 어디 제가 책도 양은 봤지만 권오현 회장 이런 분들 그냥 우리 국민의힘에서 모셔오면
그렇지. 그러면 경제 반도체 아니 과감하게 김기현 대표 내 대표지 그냥 당신이 하시오. 뭐 자기도 같이 해야지 김기현은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정도로 좋다. 뭐 그러니까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비대위보다 비대위는 저 이재명이가 비대위 가야 되고 민주당이 선대위원장. 조기에 발족하면 선대위원장. 권오현 야 이런 분들 홍정욱 권오현 공동 선대위원장 하도 멋있는데. 예, 그다음 또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산적이 제가 책을 봤는데요. 이렇게 와 누구든 초격차 있잖아. 이런 이제 기업인들 찾아보면 또 있을 거예요. 또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또 누구야? 그다음에 저는 언론인들 중에도요. 예. 전부 내가 뭐 실명까지 거론해야 될 말은 진짜 훌륭한 분들 많은데 언론인들 중에도요. 실명 하나 거론하지 그래. 예? 실명 하나 거론하지. 실명? 그 이번에 그 사장 후보로 KBS 갔다가 최종 탈락했는데요. 이춘호라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KBS의 사장 후보자. 최종은 탈락했지만 이런 분들에게 진짜 합리적이고 이분 뭐 물론 이번에 박민 이분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춘호 밀은 사람이 많거든요. 아 그래? 이런 분들도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TV조선에 가면 신동욱 앵커 있잖아. 신동욱 앵커도 있고. 거기 그 보도본부장 우리 옛날에 이기정이 윤정호 이런 분들 계속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러브콜한데도 안 가거든. 이런 분들 진짜 존경보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윤정호 앵커나 김민배 사장 전임 사장도 괜찮아. 그럼요. 거기 김민배. 또 TV조선 사장 그 주용중 사장도 있잖아. 주용중 지금 TV조선 신동욱 잘 이끌고 윤정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한 그 분 사람들은 지금 잘 이끌고 잘 이끌니까 한 분 정도는 차출해야 되지 않냐. 총선이 급하니 언론이 중요하니까. 좋아. 그다음에 채널A 보도국장도 진짜 또 훌륭한 분이죠. 박민혁. 채널A 보도국장이에요. 박민혁. 진짜 그 기자로부터 저 이렇게 인물도 훌륭하지만 유머 감각이나 리더십이요. 이런 분들 많잖아. 좀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본궤도 올랐으니 우리 언론인들 중에도 대대적으로 상고처리해서 뭐 비례든 수도권이든 좀 이렇게 영입을 과감하게 해야 돼. 왜 그렇게 저는 너무 이게 과감하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보상해 주대. 훌륭한 분들. 언론인들 있고 경제기도 있고 홍정욱도 있고 또 있어. 하다 이게 우리 방송하는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있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민도 보니까 대통령이 과감해야 돼요. 지금 TV조선이나 채널A의 지금 사장이나 지금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인품 좋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하고 맞고 이런 사람 과감하게 해야 돼. 그다음에 또 방송계도 있다니까. 방송계. 어떤 분이 뭐 서정이 저는 아니고 저는 방송해야 되고 진짜 저는 소를 키워야 돼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게 또 여러 문제로 저는 정치를 안 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다면 제가 방송하면서 많은 걸 만나보잖아. 인기만 안 돼. 인품이나 식견, 통찰력,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 제가 수없이 몇 년 동안 많이 겪어봤잖아. 제가 좌파 오빠 술도 많이 먹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훌륭한 분들 있어요. 여기 선거의 핵심으로 대표적으로 제가 몇 분 소개하면 누구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인데 종편에 출연도 많이 하시죠. 이분도 대통령이 아마 불러서도 안 갔을 것 같긴 한데 더 강력하게 불러야 돼. 대변인 시키면 조선대의 대변인 이런 분이 없어요. 이현종. 국민적인 지지도나 정말 이게 균형 잡힌 보도나 방송 보십시오. 어벤져스 지금 유튜브 다 하잖아. 근데 이거 종편 많이 하거든. 논설위원이잖아. 이분은 또 이게 옛날 젊을 때는 또 운동권에서 전대 의장 대리까지 했어. 완전히 뭐 제가 보기에 인품도 그렇고 리더십 모든 게 완전히 최고야. 이현종 영입해야지 대변인으로. 그다음에 좀 젊은 변호사로 간다면 정혁진. 이분도 종편한 역구 출연하는데 이게 부인하고 제가 잘 알아. 정혁진은 늦게 알았는데 저 부인하고 저 공부를 같이 했거든. 20년 동안. 그래요? 그 부인도 지금 훌륭하지. 서울부 떠나고 홍대 교수하다가 행정심판 상임위원이에요. 정혁진. 판사야 부장 교수하다가 교다 행정심판 상임위 공무원이라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판검사 출신이 아니고 교수로 바로 갔죠. 성적은 서울법대 차석했으니까 부인이 정혁진보다 공부를 잘했어. 부인이. 근데 정혁진 훌륭해. 인품이나 경력이 정혁진 이분이 부인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동차를 붙어가지고 정혁진 고생했지. 마음고생 많이 했어. 공부할 때. 인품 훌륭해. 저보다 2년 선배인데 뭐 자유우파이나 철학이나 우리 이봉규 TV 한번 노자한테 두 주 됐잖아요. 정혁진 이런 분도 좋고 또 법조계 중에 그다음에 그 젊은 중에 또 하나
추천하면 네. 구자룡 구자룡. 변호사가 있어요. 아주 젊어. 근데 방송도 몇 개 해. 근데 말씀도 아주 잘해. 제가 구자룡하고 재판 한번 했다가 내가 졌잖아. 구자룡하고 재판 한번 했다가 서정욱이가 져? 아니 재판 절거는 져야지. 와. 구자룡이 훌륭합니다. 아니 천하의 서정욱이가 아니 진다네? 저는 재판할 때 많이 져요. 많이 져? 저는 뭐 별거 아니고. 근데 구자룡 변호사가 발음도 아주 잘하고 내용 들어보세요. 야 젊은 변호사가 참 공부를 많이 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조자룡이 형칼 쓰는 거 아니고 구자룡. 구자룡. 이런 분들 좀 과감하게 청년 비례나 좀 영입해라니까. 그냥 야 오라고 뭐 타진해보고 나 정치 안 합니다 그래. 구자룡도 안 한다 그래. 근데 그래가 안 된다니까. 무조건 그럼 처음부터 구자룡이 오라면 그냥 인물 들어가. 지금 이게 김기현 대표 영입한 거 보면 야 여러 명 이리 들어와. 아무 대우를 안 해줘. 옛날에도 뭐 종편에 패널 뭐 한 10명 영입해놓고 공천 아무도 안 줬잖아. 그러면 완전히 그냥 영입해놓고 그때는 사진 안 찍고 그 다음에 버려버려. 그럼 누가 가느냐고. 진짜 이게 목숨 걸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유비가 제갈공명 영입하듯이 영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구자룡 변호사 그냥 오라니까 들어와 하면 들어가느냐고. 지금 잘 나가는데. 변호사도 잘 나가고 방송 잘 나가잖아. 이현종 선배가 무한의보 논설위원이고 어벤져스 솔직히 말해 돈도 될 텐데 쉽게 가겠느냐고. 뭔가 확고하게 뭐 있어야 되잖아요. 최고의 예우로. 맞잖아요. 그래. 진짜 이런 제가 이게 여러 분 초대했지만 저는 홍정욱, 뭐 권오현 회장, 그다음에 아까처럼 뭐 언론계도 몇 명 있고 패널 중에도 있고 젊은 층에도 제가 구자룡까지 소개했잖아. 이런 이게 진짜 국민들이 갈구하는 인물을 대대적으로 좀 영입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영입하는데 이번에 누구인지 이름도 또 잊어버렸어. 이번 누구 영입했습니까? 김기현. 이번에? 저도 기억이 안 나. 뭐 4시 열전할 때 4시 한 명은 기억나는데. 그래 우리 했잖아. 그건 방금. 잘했어 김영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누구하고 영입했냐고. 그 다음에 모르겠네. 박사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이게 영입이냐고. 김영민은 영입.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입이냐고. 영입하면 국민들이 확 놀래가 야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가네. 막 술자리에 좀 이게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물급들 홍정우, 권오현 등등 또 TV조선 사장 뭐지? TV조선 사장. 뭐 주영중부터 주영중서부터 전 사장 김민배, 주영중 뭐 지금 본부장 이런 사람들 영입하면은 확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하는데 자기 위치가 쪼그라들까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당 대표,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을 휘둘러야 되는데 이런 거물급들이 오면 이 사람들의 국민 여론이 쏠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김기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김기현이. 자기가 쪼그라들더라도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당을 키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지. 자기의 어떤 요거 살살살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 최고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지금 솔직히 지금 지도부 중에 국민한테 인기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도부 기득권 다 버리고 새로운 인물로 전면 물갈해라. 이걸로 결론 짓겠습니다. 예. 지금 나 서정욱 변호사가 인물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이름 쫙 나열했잖아. 야, 그냥 100% 마음에 드네. 그 이름 몇몇 하나 제가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방송하면서 다 겪은 사람들이고. 아니 이봉규, 서정욱 빼고 다 여기배라. 됐죠? 야, 나는 영입할 수도 없지만 나도 안 간다. 나도 안 가. 영입 나 안 하겠지만. 야, 하여튼 영입 좋습니다. 자, 좀 이번에 진짜 전화위복으로 강서구청 진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제 잘 꾸려서 이제 총선 절차전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리면 이제 수개표를 가죠. 이번에 다 나왔잖아. 이 선관위 이런 엉망진창인 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